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목요일 코로나19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지금 질병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을 이제 준비하고 있고 이제 조금씩 발표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좀 검토해보고 특히 2월 말부터 우리나라 처음 사용하게 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능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이제 질병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보면 현재 1월 4일 날 식약처에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품목 허가를 위한 심사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1월 8일에는 질병청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라고 해서 여러 부처가 함께 포함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코로나 백신 국가 접종을 이제 시행하는 추진단을 설치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선구매 협상이 이제 늦어졌다라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하여튼 부지런하게 여러 백신 회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해서 일단 5,600만 명분이 구매 계약 체결이 됐다고 합니다. 우선 아스트라제네카가 2회 접종분이 1,000만 명분, 이것은 2월 말에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얀센이 1회 접종 백신인데 600만 명분, 2분기 접종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얀센은 아직 3상 임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이제 허가를 득하지 못한 그런 상태라는 점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 모더나가 2회 접종인데 2분기에 2천만 명분, 화이자도 2회 접종인데 1,000만 명분 3분기에 도입된다고 합니다. 화이자 모더나가 이제 가장 효과나 안전성, 또 미국이나 영국, 유럽, 전 세계 각국에서 접종이 많이 되고 있는 가장 증명이 된 백신이라고 할 수 있는 mRNA 백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백스 퍼실리티가 2회 접종인데 아직 1,000만 명분인데 이것이 1 내지 4분기인데 언제 어느 백신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사실상 제가 여러 번 지적했듯이 코박스 퍼실리티는 잘 사는 나라들이 못 사는 나라들을 도와주는 어떤 좀 기부하는 의미의 백신 단체이기 때문에 WHO와 세피와 개비가 연합해서 이제 로우 앤 미들 인컴 컨트리를 위한 백신 기구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우리가 1,000만 명분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좀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미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간에 전 인구 이상의 5,600만 명분을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니까 뒤늦었지만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 관심사는 우선 접종 대상인데요. 현재 전문학회에서 안을 이제 용역을 통해서 질병청에 제출한 상태고, 질병청에서 아직 의견 수렴 중이고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일단은 미국이나 영국처럼 의료기관 종사자와 집단 요양 복지시설 수용자와 종사자가 1차 대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료진, 그 다음에 이제 요양병원에 있는 고령자 직원이 1차 대상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1차 대응령, 보건소 구급대원, 노인, 만성질환자 등 이어서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이제 구체적으로 질병청에서 확정된 안을 발표하면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까지 진행된 우리나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입니다. 자, 우리나라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에 있어서 좀 요약해서 좀 살펴보면 이건 제가 이제 정한 겁니다. 이제 목적은 코로나19 대유행을 중시킨다. 적어도 올해 내로 해야겠죠. 이번 겨울에 지금 코로나 대유행을 크게 3차 대유행을 앓고 있는데 올해 말에 겨울에는 이걸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려면 11월까지는 일단 우리가 백신 접종을 맞춰야 되는데 쉽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은 되는데, 어쨌든 목적은 좀 뚜렷하게 잡고, 목표는
국민 70%에서 코로나19 집단 면역 달성입니다. 11월까지 되겠죠. 지금 국민 70%에서 백신 접종이 아니라 국민 70%에서 집단 면역이 달성돼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19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중화항체를 갖고 있는 국민이 70%, 그러니까 3,500만 명 정도는 달성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신 효과가 70%인 백신을 놓는다면 전 국민이 맞아야 70% 집단 면역이 될 것이고, 백신 효과가 100%인 백신을 인구의 70%, 3,500만 명이 맞아야 집단 면역 70%가 달성되는 것입니다. 현재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면 인구의 70%가 백신을 맞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엄밀하게는 인구 70%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방어 항체를 갖고 있는 그런 집단 면역이 필요한 것이 우리의 목표라 이러는 것이죠. 자, 실행개혁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확보해서 우선 접종 대상부터 순차적으로 해서 일반 국민에게 접종해서 11월에 완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올해 말에 오는 겨울에는 우리가 좀 마스크 없이 좀 일상으로 돌아가서 살아보자는 것이 지금 목표인데, 세계보건기구도 얘기했지만 올해 말까지 집단 면역 획득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을 좀 우울하게 발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적어도 좀 올겨울에는 마스크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야심차게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백신을 5,600만 명 확보했다 그래서 끝난 것처럼들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코로나 종식을 위한 시작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차를 보면 우리가 목적 다 이렇게 정했으면 백신을 구매 확보하고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식약처에서 과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해서 철저하게 심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될 것 같고,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대량 조달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보관 유통을 잘 해야 되겠죠. 콜드체인이나 파이자와 같이 마이너스 70도 초저온 냉동 체인, 또는 모더나처럼 마이너스 20도 냉동고 보관이 필요한, 이런 백신마다 좀 특성이 다릅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클리닉도 준비해야 되겠죠. 이것이 보건소든 의료기관이든 특별한 접종 장소, 체육관이든 의료진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단기간에 많은 국민을 접종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질서 있게 하지 않으면 콜드체인이 깨지거나, 또는 백신 접종 중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즉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돼야 됩니다. 접종할 때는 미리 사전에 예진을 통해서 접종 대상인지, 접종 금기증인지, 맞아서는 안 되는 대상인지를 가려내야 됩니다. 또 접종 후에 30분 정도 관찰해서 아나필락시스라든지 부작용이 즉시 나오는 것에 대한 관찰, 또 있을 시에 응급 조치가 필요하고, 사실 접종이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접종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이상 반응, 작년 독감 백신 때도 사망자들이 속출했고, 그것이 백신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설왕설래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백신 안전성 검사를, 감시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인구 5천만 명이 맞다 보니까 평상시에도 그 중에는 고령자에서 암 환자, 심혈관, 순환기 질환, 또 뇌졸중, 교통사고, 자살, 여러 가지 사망 사건이 평상시에도 있습니다. 5천만 명을 접종하다 보니까 오비락격으로 백신 맞고 사실 무관한데 그런 사망과 같은 것들이 이상 반응으로 또 집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 같은 것을 명확히 즉시 투명하게 소통해야 오해 없이 백신이 정무인 접종이 순조롭게 되어갈 것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유사시에 또 여러 가지 의외의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대상 인구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5,183만 명이라고 합니다. 18세 이상 성인은 4,410만 명, 85%라고 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백신 허가된 것은 다 성인입니다. 물론 파이자는 16세 이상, 나머지 모더나나 아스트라는 18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직 소아청소년과 임신부는 임상 결과가 없어서 아직 접종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4,400만 명이 이제 18세 이상 성인 85%고 또 우선 접종 대상, 뭐 고령자라든지 의료진, 만성병 환자 이렇게 하면은 3,200 내지 3,600만 명, 뭐 최대 3,600만 명이라고 하면 69% 거의 70%가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선 접종 대상이 아마 제일 먼저 접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백신을 지금 접종해서 올해 내로 집단 면역 달성해서 유행을 종식시킨다. 이러려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허들이 있습니다. 복잡하죠. 불확실성이, uncertainty가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것이 어떤 뭐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그럼 모든 게 끝나는 것이로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앞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 그에 대한 예측, 대비, 뭐 유사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항상 이것이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되면서 갑자기 백신 접종 캠페인에 어떤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백신 확보의 경우는 앞서 5,600만 명분을 구매 계약 체결했다고 하지만 현재 얀센 600만 명분은 3상위험 임상 시험 중입니다. 결과를 봐야 됩니다. 코박스 퍼실리티 1,000만 명분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지 우리나라가 이걸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이거 미정입니다. 따라서 뭐 정부가 지금 또 다른 노바박스와 같은 백신 회사와 1,000만 명분을 구매 계약을 이제 추진 중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것에 우리가 또 보험을 둘 수가 있는데 노바박스는 프로테인과 어주반트 결합 백신입니다. 아직 3상 임상 시험 중이고 아직 그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이 안 됐다라는 그런 또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불확실성은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입니다. 지금 뭐 화이자 모더나는 미국, 영국에서 효능과 안전성이 많이 검증이 됐고 아스트라도 이제 미국에서는 아직 허가는 안 됐지만 영국에서 허가해서 사용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국민 접종 대상인 백신이 국내에서 임상 시험이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우리가 그 불확실성이고 특히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월 말에 접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아스트라카 본사에서 만든 백신이 아니라 국내 SK에서 만든 백신인데 이것조차도 국내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백신이 한 가지면은 우리가 관리라든지 보관, 접종 이런 것들이 좀 단순화돼서 효율적으로 갈 수 있을 텐데 백신이 다양한 플랫폼, 보관 유통 온도도 다르고 유효기간도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백신마다 효과나 안전성, 유효기간, 보관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것을 염두에 두고 뭐 백신 접종 전략이나 의료진 교육을 할 때 이제 철저히 시켜야 됩니다. 현재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이 있고 mRNA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가 국내 도입 예정인데 이것도 보관 온도가 대개 세 가지입니다. 냉장 온도 마이너스 20도 냉동 온도, 초저온 마이너스 70도 냉동 온도 이렇게 각기 보관 유통 온도가 다르다 보니까 이것이 현재 접종 클리닉에서의 로지스틱을 잘 짜지 않으면 이게 뭐 백신을 잘못 보관해서 이제 폐기하게 되는 아주 소중한 백신을 폐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거 잘 짜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자, 네 번째는 백신 효과의 지속 기간입니다. 아직 이 임상 시험을 통해서 계속 효과 지속 기간을 보지만 모더나의 mRNA 백신이 첫째 접종을 하고 4개월까지 이제 유지가 된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더 시간을 가면서 이 지속 기간을 봐야 되겠지만 이것이 짧게는 6개월, 뭐 길게는 1, 2월
1년 2월은 지속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지만 어쨌든 출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백신 접종 진행이 차질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뭐 2월 말부터 11월까지는 9개월 동안 전 국민 5천만 명을 접종한다. 그럼 한 달에 575만 명을 접종해야 됩니다. 한 달에 575만 명이라고 하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140만 명 정도 이렇게 접종을 해야 되니까 일주일에 이제 140만 명이면 그 하루에 20만 명 정도 접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수로 그렇고 접종 횟수로는 대부분 백신이 2번 접종이기 때문에 이것은 2배가 되는 것이죠. 일주일에 이제 뭐 40만 도즈를 접종해야 된다는 거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작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9개월간 전 국민 접종이 가능할까? 상당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좀 더 현실적인 목표로 우선 접종 대상인 3,600만 명, 그러니까 한 70% 정도만이라도 11월까지 접종하는 것이 이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좀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몇 개 만들어서 이거를 계획을 실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백신 접종 기간이 또 2월 말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게 집단 면역이 달성돼야 되는데 2월 말에 접종한 백신이 9개월 지나서 11월 말에는 효과가 많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말 시점에서 전 국민의 70% 이상이 집단 면역이 달성돼 있어야 되는데 2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되다 보니까 11월에 가면은 집단 면역이 2월 말에 접종받은 분은 항체가 떨어져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단기간에 집단 면역 달성하기 어려운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2월 말에 고위험 노령자들이 주로 접종받으면 이분들은 항체 생성도 떨어지고 또 항체가 일찍 또 소실되는 그런 연령적 인구 노령 인구에서의 그 면역 노화에 따른 그런 불리함이 있기 때문에 9개월 뒤인 11월에는 항체가 상당수 또 떨어져 있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런 요인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고 또 백신에 대한 국민의 접종 의향이 좀 나라마다 다른데 이제 미국이 50%로 떨어졌다가 63%로 늘었다고 하는데 한국은 12월 29일 작년 12월 29일 갤럽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87%가 백신 접종을 맞겠다. 상당히 고무적이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상당히 그 도전적이고 얼리 어댑터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적다는 것은 우리가 국가 백신 접종 캠페인에서 유리한 점인데 오늘 그 신문 보도에 발표해 보면 최근에 여론조사 국민 의향조사를 했더니 지켜보다가 백신을 맞겠다라는 국민이 67.7% 3분의 2 가량 될 정도로 지금에 와서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좀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 지켜보다가 맞겠다. 3분의 2 정도가 이렇게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겁니다. 일단 맞겠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상당수 국민이 다수가 맞겠다고 하지만 최근에 뭐 정부가 뭐 안전성 우려 이런 걸 표하면서 걱정했듯이 국민들의 그 생각에도 이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갖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백신 접종 의향은 수시로 조사를 해서 모니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슈가 되는 변이 바이러스 출현 문제입니다. 영국에서 그 B117 스트레인, 남아공에서 501Y V2 스트레인, 또 최근에 이제 브라질에서 입국한 일본 입국한 사람 중에서 또 변이 바이러스. 아직까지 이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에 대한 그 내성 백신이 효과가 없다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의 변이 바이러스는 백신이 들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다행이지만 앞으로 계속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변이 바이러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백신이 무력화되지 않는지 그걸 감시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백신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다양한 불확실성이 앞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나하나를 철저히
점검하면서 백신 접종을 진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코로나의 집단 면역 수준은 왜 60에서 70%인가? 이게 뭐 나라마다 뭐 60%다, 70%다, 또 안토니 파우치는 뭐 80%, 90%까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것은 집단 면역이 어떤 십시일반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70명이 여기 그림에 보시면 집단 면역이 인구 집단에 없으면 빨간 환자가 주변에 면역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잘 퍼집니다. 코로나19는 전염력이 높거든요. 근데 백신 접종으로 해서 이 녹색 의 사람처럼 주변에 70%가 방어 항체가 있으면 확진자가 한 명 있다 하더라도 100명 중에 30명 면역이 없는 사람 찾기가 확률이 30%로 뚝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작 뭐 한 사람 감염시키고 그 다음은 전파가 안 돼서 여기서 차단이 되겠죠. 그럼 유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단 면역이라는 거는 본인 개인의 방어도 예방도 되지만 그 집단의 그 유행을 차단하는 십시일반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국민 개개인이 백신을 맞는 것은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 또 친구, 직장 동료, 나아가서 사회 국가의 유행을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인이 건강하고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저위험군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백신을 맞아서 남한테 퍼뜨리지 않는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공익적인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럿 기초재감염 생산지수가 이 코로나19는 2.5명에서 3.5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공식을 계산하면 60 내지 71%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홍역 같은 경우는 전염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 명이 13명에서 18명을 감염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95% 이상의 집단 면역 수준이 굉장히 높게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일단 이론상의 코로나에서는 60 내지 70%라고 보고 좀 더 우리가 보수적으로 보면은 70% 이상 집단 면역을 확보하는 것이 좀 더 유행을 차단하는 데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70%라고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뭐 80% 90%를 목표로 해야 70%를 고작 달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파우치도 뭐 그래서 그렇게 높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이제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집단 면역 수준 높이기 위해서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높여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 국가 예방 접종 사업에 있어서 이제 지금 전반적인 목표, 실행 계획 또 문제점, 불확실성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백신 플랫폼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것은 바이러스 벡터 백신하고 이 RNA 백신입니다. 뭐 여러 번 저희가 논문을 통해서 제가 소개해드렸듯이 이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주로 아데노 바이러스 벡터입니다. 아스트라나 얀센이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모두 아데노 바이러스 벡터 백신입니다. 그러니까 아데노 바이러스 모양 안에 이 스파이크 단백을 지령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S진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근육 주사를 통해서 우리 체내에 주입을 해서 이 면역 시스템이 인지하고 항체라든지 T세포 면역 이런 것을 유발하는 백신 플랫폼입니다. 이미 이제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으로는 에볼라 바이러스 백신이 허가된 그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은 아니지만 두 번째 정도 되는 것이 지금 코로나19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이 되겠습니다.